김정은 동지께서 저체 106 2017년 7월 3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예, 북한이 보셨다시피 화성 14형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최석호 기자, 네. 오늘 발사한 미사일 성능 확인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른바 ICBM이죠. 북한이 ICBM을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미사일 같은 경우에 저기 보이실 텐데요. 933km를 비행을 했고 고도가 2802km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6500km 정도, 그러니까 직선으로 쏜다면 6500km 정도를 날라서 미국의 알래스카 정도에는 도달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발사 명령을 하달을 했고 몸소 관찰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핵 강국이 됐다, 이러면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함께 공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도발 가능성 언제라도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지금 북한 조선중앙TV가 내보내고 있는 사진들 영상으로 묶어가지고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면 이동식 발사대로 차량으로 옮겨와서 거기에 다시 세워놓고 저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ICBM 미사일, 그러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수일간 또는 수십일간 준비를 하고 발사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사진으로 공개된 북한 미사일을 보면 그냥 단순히 테리라고 불리는 이동식 미사일로 실어와서 발사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저게 언제 어느 때나 발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저희한테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미사일은 얼마나 그럼 위력이 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발사된 것은 평안 북도의 방현이라는 지역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냐, 이거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에서 알래스카까지가 5,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거리가 6,500km 정도로 봤을 때 알래스카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직접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5월 14일에 발사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도 700km 이상을 날았다, 그리고 고도는 2100km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충분히 알래스카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그것보다 더 위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거리 측면으로 보면요, ICBM급이 분명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오늘 약 39분간 날랐다고 하니까 북한이 미국을 타격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1시간도 되지 못해서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은 일단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안에 떨어진 곳으로 그렇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2,800km나 높이 솟아오르도록 쐈으니까 그렇게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높이 올려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쏘면은 지금 최석호 기자 말한 대로 알래스카까지, 미국의 알래스카 본토까지 좀
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강병규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한 지 나흘 만이고, 네. 또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 G20 참석하기 위해 독일 출국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우선 오전 11시 30분 NSC 위원들이 소집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12시부터 58분 동안 이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취임 이후로 가장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미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근본 도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급 미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입니다.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미사일 발사 이후 5분 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럴 수 있었던 게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부연 설명한 게 어제부터 사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이 돼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발사가 되고 나서 이제 곧바로 보고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이게 ICBM인지 정확히 북한의 발표대로 ICBM인지 확인이 되면 아마 제재 강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이제 청와대 내부 관계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런 위험 상황일수록 또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조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에서 ICBM급 미사일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위협 수준이 높아졌다는 판단일 것 같은데요. 최 기자,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지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북한이 지금. 그렇습니다.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가졌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해서 5월 14일을 처음으로 해서요. 벌써 6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취임 3일 만이죠. 처음에 5월 14일 날 발사한 것이 바로 화성 12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방연에서 쐈는데 굉장히 높은 고도를 이루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70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것을 보면요. 더 높은 고도로 더 멀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700m에서 오늘은 933km를 나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곡선을 그리지 말고 쭉 뻗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미국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 하와이나 알래스카가 아닌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조금씩 미사일의 강도를 훈련을 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높이는 그러한 전략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이러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한미 정상에서 보였듯이 이러한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최석호 기자 설명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5월 14일부터 오늘까지 6번이나 지금 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5월 14일 날에도 고도 2000km 이상을 쏘아 올려서 700km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북한 주장대로라면 고도 2,800km, 대기권을 훨씬 넘어서 들어왔다는 건데요. 저희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할 때 대기권을 나갔다가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갖고 따지는데 2번씩이나 지금 성공한 걸로 일단은 보이는데 저걸 대기권 재진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강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ICBM이 정말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오늘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한 3,500km 더 나아가야 ICBM으로서 보다 나은 전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또 두 번째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갖췄냐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은 이러한 초고도화의 기술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본토를 침범하기에는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험도 결국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입니다. 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메시지,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차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해서 결국 ICBM을 본격적으로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기술 모델로 삼겠다. 이러한 북한의 해석이 깔린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도 6번째 도발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점이 바로 저 북한의 중대 보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반부터 진행하겠다고 예고까지 하고 대내에 선포한 거고 특히 북한의 가장 원로 아나운서급에 속하는 이춘희 아나운서가 직접 중대 보도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현수 기자, 이 중대 보도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만큼 이 시간대나 뭐 내용이나 형식면으로 봤을 때 북한 내적으로도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뭔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진보했다라는 걸 알리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북한이 이렇게 ICBM 개발과 그리고 성공 이걸 전 세계에 알린 건 원하는 대화를 하겠다.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 또 그리고 원하는 걸 얻겠다라는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최근에 일본 언론에 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6월 초에 스웨덴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 당국자와 미국 전문가들이 만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참석했던 미국 전문가가 전하기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 때문인지 뭔가 자신감에 차 보였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빼놓고 미국과 북한만 단독으로 하자. 통미봉남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북한이 하려고 하는 건 뭔가 무력 도발로서 뭔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 대화 국면에서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 ICBM 기술까지 획득한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정보위 간사들의 협의도 있었는데요. 국정원 측에서 한 이야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한 걸 들어보면 설마 그 ICBM을 쏘려고 그걸 만들겠느냐. ICBM을 쓰려면 핵탄두를 소용화하는 기술까지 초고도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향후에 있을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에서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뭔가 대화를 하고 그 기술 진전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기조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설마 하다가 사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위협수에 놓고 있는 미사일 종류도 다변화하고 있고 위력도 굉장히 대단한 걸로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저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데도 큰 위험 요소를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반응 나왔습니까? 일단 미사일 발사 소식이 이제 공개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이 사람은 그렇게도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라면서 이제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동시에 제가 봤을 땐 저 문구를 보고 나서 어떤 북한에서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긴장을 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응수를 하면서 그런 위협을 뭐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냥 뭐 따분하다. 늘 있었던 일이다 하는 식으로 약간 그 내부에 있는 긴장감을 좀 숨기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좀 읽혀질 수 있다고 좀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디스가이라고 김정은 이 사람을이라고 표현한 것도 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북한으로선 가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국제무대 신인도를 점점 높여가는 것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남북 대화가 하는 국면이더라도 자기네가 내놓을 수 있는, 협상자에 내놓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물론
유념해야 될 것이고 남북 관계, 특히 북한의 도발, 무력 도발에서는 선제권을 갖고 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계속 고민하면서 취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